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죠. 황의조 선수가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고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판인데 입장 있으신가요? 항소하셨는데 이 차에서는 어떤 점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항소 이유서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량이 엄청납니다. 분량. 93쪽에 달한다고 하고요. 93 네, 쪽이요? 100페이지에 가깝죠. 방대한 양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내용인데요. 예. 황의조 선수는 항소 이유서에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의 간판 스트라이커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에 대한축구협회는 이 황의조 씨에 대해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임주혜 변호사 먼저요. 이 93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가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 법리적으로 1심 판단에 대해서 다퉈볼 부분이 많다. 새로운 예. 논거를 제기한다거나 법적으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다툰다면 93쪽을 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미 이 1심에서 특히 1차 공판 기일에서 황의조 선수가 이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유포에는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1심에서 좀 주요하게 어떤 판단의 논거로 작용한 것이지 불법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아예 무죄로 뒤바뀌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감형, 그러니까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항소 이유서 분량이 이 정도에 달한다는 건 93쪽 내내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요소들, 예. 감형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내지는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 이유서 본인이 씁니까? 변호사분들이 좀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보통은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당연히 의뢰인으로부터 전달을 받지만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이렇게 93쪽의 항소 이유서를 받은 재판부로서는 그 분량도 조금 의식이 될까요? 그럼요. 재판부에서는 사실 분량에 관계없이 당연히 모든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예. 중언, 부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거나 지금 논점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일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용을 과도하게 제출했다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이런 예.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항소 이유서에 어떤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지가 확인은 어렵지만 아마도 지금 이 국가대표였던 이 과거의 신분의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선수 생명이 실질적으로는 이 집행유예형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예. 국가대표 태극 마크는 달 수 없다는 사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호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유포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으며 유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항소 이유서에서 강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 이게 일반인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일반인과 다른 부분이 국가대표로서 본인이 기여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부분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때요? 사실 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사실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카메라 불법 촬영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이고 예. 항소 이유서에 국가대표로서의 그런 활약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역할 등을 적어놓은 것이 과연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변론을 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황 선수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예. 일단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피고인, 이 범인의 성행을 또 따지게 되는데 예. 과연 뭐 불법을 일삼아 왔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그러겠죠. 때문에 뭐 초범죄범 네. 이런 것도 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던 그것은 뭐 당연히 적어 넣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성범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라서 그동안의 이력이라든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변론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범행과 관련해서 항소심 첫 재판의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찍은 건 맞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적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변호인이 주장을 한 바인데,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다소 적다. 다소적.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특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 측 대리인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발하긴 했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불법 촬영을 한 당사자가 피해가 적다 많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예. 피해자가 지금 느끼는 그 심적 고통은 사실 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아무리 유포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해도 애초에 그런 영상을 사실 또 찍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또 피해자 측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재판부도 아닌 가해자 측에서 많다 적다 또 다소 적다라는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애둘러 표현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 측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지금 황의조 선수의 입장에서는 감형을 받으려면 뭐가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사실 감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그래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미가 있는 그런 양형 자료이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도 결국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피해들을 보상을 한다든가 혹은 이후에 나아가서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상당한 이제 감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사건에 있어서 그런 합의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그동안 황의조 선수가 뭐 1심 처음부터 혹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런 혐의들을 모두 인정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는 예. 또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또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도 이제 합의가 되는 것, 피해자의 그런 처벌 불원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엄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졌을 때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예. 또 피해자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함께 봤다 이런 거짓말도 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의조 씨가 국가대표 선수고 또 팬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커졌다.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앞서 김유진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대표는 못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 게요. 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5년간 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2년이 지나고 만약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요. 2년 후에 또 만료일로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1992년생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지금으로 봐도 30대 중반의 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는 사실상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찍은 거는 뭐 황의조 선수가 아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유포를 한 사람이 네.
황의조 선수의 형수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 그렇죠. 나올 법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유포자가 처음에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 올릴 때 스스로 나는 황의조 씨의 연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SNS와 커뮤니티 등의 영상, 사진 올리고 황의조 씨를 협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족일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더더욱 황의조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진짜 전 연인일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이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졌을 때만큼이나 이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충격이 더 그만큼 충격이 컸어요. 네, 컸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수가 초반에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정을 했고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3년으로. 그러면 임 변호사님 실제로 이렇게 친인척이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친인척이 가담하는 경우는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횡령 같은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알리려고 할 때 어찌 보자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뭐 지인이라던가 가족이 이런 부분을 제보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이 형수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황의조 선수를 뒷받침해 왔다. 그랬다면서요. 가족 간에 예. 전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던 적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금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일을 과연 왜 벌였는가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수가 이제 남편의 남동생 시숙을 이렇게 영상을 유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영상을 형수가 유포를 했냐? 뭐 당연히 궁금해지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사안 자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나 매니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퍼뜨리고 또 유포를 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혹여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런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혹은 조용하게 해결을 하려 했을 텐데 예. 그렇지 않고 나아가서는 동영상 등을 유포를 했다. 영상 등을 외부에 퍼뜨렸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해서 나아가서는 황의조 선수와 이 형수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이런 범행에 나아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사안 자체가 특이하게 이제 발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했던 점은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오히려 형수가 고소하라고 권유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부분도 참 의아하죠. 예. 오히려 황의조 선수에게 이런 해당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빨리 고소하라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게 또 형수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이 사건이 불거질 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 나인 줄 모를 것이다. 그렇죠. 예. 내가 이걸 유포한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포도 시도하고 황의조 선수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소도 하라고 오히려 부추김으로써 예. 본인의 완전 범죄를 좀 꿈꾸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황의조 예. 선수가 어떤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않고 것이다. 오히려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지 않았나.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 심리는 참 분석하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대표 선수 자격은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지금 어디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기력이 훌륭하기 그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과 도움을 고루 기록하면서 일부 리그 잔류 확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면 선 변호사님 이게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뭐 축구협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국가대표로 갈 가능성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무죄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국가대표의 그런 자격을 갖느냐 혹은 박탈당하느냐는 감형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문제긴 한데 만약 설사 감형이 돼서 국가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국가대표도 국민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활동을 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되는 이 사안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뭐 실수에 의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예. 성범죄를 고의로 저질렀다라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팬들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국가대표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국가대표에게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가 되죠.